이번 토픽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선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바로 전 토픽, 즉 제11장 토픽 2에서 회기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y를 예측하는데 x를 이용해서 y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기식은 모집단에서 이런 스타일로 표현된다 그랬어요. 주어진 x값이 있을 때 y의 기대값으로 해서 y를 예측하면 되겠습니다. 그 예로 앞 토픽에서 이런 걸 들었습니다. y는요 딸의 키고 x는 그 아빠의 키입니다. 아빠의 키는 딸의 키에 영향을 주죠. 아빠 키가 크면 딸도 일반적으로 키가 큽니다. 따라서 식을 도출했고요. 앞 토픽에서 식의 예로 이런 걸 썼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든 것입니다. 회귀분석이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서 분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식을 보면 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x가 있고요, y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x가, 즉 아빠의 키가 딸의 키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딸의 키가 아빠의 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x와 y의 자격이 틀린 거예요. 아빠의 키, 딸의 키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x를 독립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y는 영향을 받는 변수이기 때문에 종속변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독립변수가 independent variable이고 종속변수는 dependent variable입니다. 통계학에서는 x와 y를 명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AI, 즉 컴퓨터 사이언스의 AI 쪽에서는 x와 y를 다르게 불러요. x를 독립변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인풋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풋에 대응되는 값으로 y를 아웃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변수 x, 그 다음에 x를 독립변수 대신에 features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y를 타겟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통계학에서는 인과관계, 즉 x가 y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인과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a는 y에 꼭 영향을 주는 변수여야 되고 y는 x에 영향을 받는 변수여야 되는 반면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요, AI에서 꼭 인과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y를 예측할 때 꼭 인과관계 있는 독립변수를 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y를 정확하면 예측하면 됩니다. 따라서 용어가 종속변수란 대신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어느 게 독립변수고 어느 게 종속변수인가를 찾으려면 변수가 될 수 있는 대상부터 찾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볼게요. 온도가 높으면 캔 맥주의 판매량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수의 후보는요 이거예요. 온도하고 캔 맥주의 판매량입니다.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도가 높으면, 즉 온도가 캔 맥주의 판매량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가 캔 맥주의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캔 맥주의 판매량이 온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캔 맥주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온도가 올라가면 캔 맥주의 판매량은 증가되는 것이죠. 어디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맥주가 캔 맥주가 있고 병맥주가 있는데요.
온도가 아주 높아지면, 예를 들면 3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캔 맥주의 판매량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병맥주의 판매량은 뭐 별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지면 맥주가 땡기고, 맥주가 땡길 때 병맥주를 살까 마실까 아니면 캔맥주를 사 마실까 고민을 할 때 캔맥주를 사람들이 사 마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간편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기도 쉽고, 그런 이유 등으로 캔맥주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향을 주는 변수의 온도는 독립 변수가 되어야 되고, 캔 판매량은 종속 변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거로 예상되면 주가는 상승한다. 여기서 변수의 후보는 경제 성장률이고 또 하나는 주가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거로 예상되면,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변수를 얘기하면 경제 성장률이라기보다는 경제 성장률의 예상치입니다. 경제 성장의 예상치가 올라가면 주가는 상승한다고 합니다. 어느 게 독립 변수냐면 영향을 주는 변수가 이거죠. 즉 경제 성장률의 예상치, 이것이 x가 되고 영향을 받는 변수 주가는 y가 됩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CO2의 발생량이 많아지면 지구의 온도는 상승한다. 여기서 변수의 후보는 CO2의 발생량이고 또 하나는 지구의 온도입니다. 이 온도라는 게 표면 온도를 말합니다. CO2 발생량하고 지구의 온도가 변수의 후보인데, CO2의 발생량이 지구 온도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죠. 반면에 지구 온도가 영향을 줘서 CO2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CO2의 발생량이 X고 지구의 온도가 Y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바꾸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학에서 회귀 분석할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은 아주 큰 나라죠. 큰 나라예요. 이렇게 생겼고 큰 나라인데 범죄 발생률하고, 그러니까 지역의 범죄 발생률하고 경찰관 수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경관을 많이 배치하죠. 그래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높을수록 경관이 수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범죄 발생률이 독립변수이고 경관수가 종속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범죄 많은 곳에, 이렇게 우범지역에 경관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제가 이렇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바꿔봤다고 할게요. 경관의 수를 독립변수로 놓고 범죄 발생률을 종속변수로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경관이 많은 곳에 범죄 발생률이 높아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경관이 도둑놈이 되는 거죠. 경찰관이 많을수록 범죄율이 높다. 즉 경관이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찰관이 많을수록 범죄가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결국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돼요? 경관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우범지역에. 완전 반대죠.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바꾸게 되면 해석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범지역에 경관이 많은 겁니다. 즉 범죄가 발생률이 높은 곳에 경관이 많은 것이지, 경관이 많은 곳에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다 x가 하나밖에 없어요. 즉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단순 회귀분석이라고 합니다. 즉 회귀분석인데 단순하다는 얘기인데, 단순하다는 얘기는요, 독립변수의 개수가 한 개인 것을 말합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것 개념은 중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중회귀 분석은 무엇일까요? 중 들어가면 독립변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것을 중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다루는 것은요, 단순 회귀 분석만 다룰 겁니다. 단순 회귀 분석의 개념이 완전히 잡혀야 중회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선형이죠. 곡선이 아니잖아요. 제곱이 있거나 스퀘어루트식 안 씌우고 그냥 x잖아요. 즉 선형입니다. 저희가 다루는 건 선형만 다룹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런 관계, y equal x 제곱의 관계라고 보겠습니다. 더하기 2, 이런 관계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x 제곱을 z로 놓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이 어떻게 변합니까? y는 g 더하기 2가 되겠죠. 결국 선형이 되는 거예요. 비선형, 제곱이 있어서 비선형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변형을 거치면 선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형이 선형인 거예요. 그 선형만 잘 공부를 한다면 비선형도 그걸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